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경우 850개의 전략 수출 품목이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죠. 전략 수출 품목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과 민간에서 사용되는 품목 중에서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런 품목을 말합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는 군사용 장비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생산과 연관된 대다수 제품에서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앞서 있고요. 사용량이 많은 최대 고객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전략은 자국 기업들을 망가뜨리면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죠. 상당히 미련한 전략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 이것들이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고순도 불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품목에서만 수출 규제가 된 거기 때문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만 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들은 미래죠. 만약 일본이 이런 것들도 규제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수출을 장기간 하지 않을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진 재고를 소진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감산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앞으로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게 되면 이 반도체를 수입하는 업체, 그리고 중간에서 사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업체들은 이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재고를 더 많이 비축해두려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재고를 많이 보유한 이런 중간 상인들은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및 가전 등 이 IT 기계의 생산도 연쇄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일본의 수출 규제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를 과점하고 있는 이 미국의 기업 마이크론이 생산 라인을 증설하여 반도체 공급 부족을 메워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실제 주식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주가는 7월간 최대 12% 상승합니다. 이미 6월 말부터 마이크론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다소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7월 한 달간 세계 시장의 반도체를 과점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 중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일본 모두 동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느 한 편을 들어서 중재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죠. 또한 한국과 일본의 싸움에서 자국의 마이크론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된다고 해도 소재의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가 된다면 앞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생산 감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과점하고 있는 소재에 대한 국산화 가능한 기업들, 그리고 국산화 가능한 장비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가도 오르는 그런 이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불화수소 소재에 대해서 여러 편에 걸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반도체가 워낙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제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서 혹시 해당 분야에 실무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면 개별적인 메일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자분들의 메일이 여러 개 왔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은 실제 실무자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께서 믿으셔도 되는 팩트입니다. 언론에서 관련도 없는 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뉴스를 작성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가짜 아니면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이렇게 실무자분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인터뷰 결과 꼭 반드시 영상으로 만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실무자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므로 이 두 가지 내용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회사의 직원들은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밀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들을 수 없었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분의 정보는 제가 절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분이 혹시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위 여부에 대해서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꼭 양해를 해주시고요. 반도체 이 실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동안 국산화를 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화수소 내지는 관련된 소재들,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소재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때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이슈가 됐던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 분명 없으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을 받는 중요한 소재가 확실하지만 문제는 사용량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그 사용량을 공급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새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최대한 정밀한 시각을 위해서 최적의 비율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가스 에칭 또한 기화된 상태로 시각에 활용하기 때문에 불화수소 같은 경우가 엄청난 양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재 국산화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모두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마진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려 했던 이런 품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 소재에 대한 투자는 진작에 국가가 해주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국가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 규제가 너무 심한 것이 투자를 할 수 없는 요인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구미, 화성 등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환경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각했고 공장을 건설하고 이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던 것이죠. 안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산과 같은 소재 자체가 돈이 안 돼서 국산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마당에 환경 규제까지 더해지니 기업들이 국산화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세 번째, 업체별로 논란이 되는 다소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우선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칩 메이커들은 국내 기업이 만드는 소재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일부 불산 물량은 자체적인 생산과 정제까지 거쳐서 이게 공급을 해오지만 그 외에 꽤 많은 물량은 그동안 일본에서 정제된 불산을 수입해서 추가 정제 과정만 거쳐서 이렇게 칩 메이커 업체에 공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고 합니다. 자체적인 특허 기술 및 정제 설비가 필요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그간 테스트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국내 소재 생산 업체 입장에서는 분명 자체적인 생산과 정제된 제품을 만들고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칩메이커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때 칩메이커에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을 늘려줘야 증설도 하고 추가 공급도 하는데 그동안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제품 변경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칩메이커들에서 기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반도체의 수율은 이익의 핵심인데요. 수율은 뭐냐면 웨이퍼 한 장당 품질 테스트에 합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칩이 얼마나 생산되느냐, 불량률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수율입니다. 그리고 이 수율이 이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새로운 제품이 투입되면 수율 저하가 나타나고요. 또 바꿔야 할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 공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공정까지 전부 망가지고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오래 사용하고 문제가 없던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실무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로 불화수소의 경우 중요 소재이지만 돈이 안 되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아이템이고 환경 규제로 국내 생산 공장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네요. 또한 이런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칩메이커에서 중견 생산업체에 대한 신뢰 문제를 비롯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관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적 지원인데요.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국산화가 필요하나 이렇게 돈이 안 돼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간에만 의존하면 국산화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환경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역시 정부의 역할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실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연구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최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연구소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자, 쉽게 설명드려서 국내 업체들이 소재 및 반도체 장비 그리고 중요 부품들을 자체 기술력으로 국산화를 해도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반도체 전 생산 라인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라인의 테스트 베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국가가 나서주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국산화를 한 최강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주도의 반도체 연구소가 없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삼성과 하이닉스가 도와주지 않으면 국산화를 해도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견기업들은 이런 칩메이커 업체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국산화를 할 이유도 없어졌다는 것이죠. 정부 예산으로 반도체의 전공정이 가능한 테스트 공간을 만들고 국내 기업들이 소재 및 부품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하면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연구소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고급 인력을 빼간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고급 연구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와 공간이 없기 때문이지 결국 그분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국내 기술을 넘기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이런 배경도 반도체라는 것,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국산화를 하려는 그동안의 이런 연구원들의 노력과 기술 개발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무자 분들께서 저에게 의견을 주시고 이 부분을 꼭 전달해 달라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최강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이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다음 수출 규제 항목은 소재를 넘어서 반도체 장비 그리고 주요 부품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대본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의 경우 내부 부품에서 일본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면 반도체 장비 중요 부품의 국산화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란 하단에 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내주시면 제가 의견을 반영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실무자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여러분께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두고 세계 각국 언론이 연일 극찬하고 있다. 대규모 검사와 철저한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로 대변되는 한국식 대응법은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특히 대규모 봉쇄 조치 없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선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예로 부러움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는 기존 세계 질서를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대응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 호평이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켰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한국리서치 여론소개 여론팀이 총선 직전인 지난달 10일부터 1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며 우리 국민들의 국가 자부심이 지난해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봤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지만 최근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 중국,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전파됐지만 소규모 검사로 위적거리다가 상황이 나빠진 일본, 대규모 확산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세계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대응을 각각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중국이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이 25%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대응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각각 13%로 중국보다 더 낮았다. 일본의 경우 4%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9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WHO의 경우에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73%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비교 자체가 무색할 정도였다. 주요국의 코로나19 관련 발표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었다. 중국의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4%, 일본의 발표를 믿는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반면 미국의 발표에 대해선 53%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유럽 국가들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61%나 됐다. 국가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항목이 국가에 대한 호감도나 신뢰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국가 이미지는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신뢰도가 한 자리 수치를 기록한 중국과 일본의 경우 국가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국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90%나 됐다. 일본은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95%로 더 높았다. 미국은 78%, 유럽 국가들은 75%를 기록해 중일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결과를 보였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세계 각국의 찬사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국민들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국뽕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80%로 지난해 8월 조사 결과보다 12%포인트나 상승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도 71%로 지난해 조사 결과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도 76%로 지난해 8월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조사 결과보다 무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러한 변화는 성별과 연령, 소득, 이념 등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부 국민들에서만 나타나는 국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평가에 코로나19 대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73%나 됐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사 항목이 전반적인 국가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척도라고 한다면 각 부문별 국가 역량에 대한 평가는 국가 자부심의 근거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세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영역의 국제 경쟁력, 정치 및 민주주의 수준, 매력적인 대중문화, 국민들의 시민의식,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의료, 과학, 통신 분야 기술 수준, 공산품의 품질 수준 등 7가지 부문별로 우리나라 국가 역량을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상위 수준이라는 응답은 의료, 과학, 통신 분야 기술 수준이 81%로 가장 높았고 공산품의 품질 수준과 매력적인 대중문화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정치 및 민주주의 수준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등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민들의 시민의식에 대해선 상위 수준이라는 응답이 51%, 하위 수준이라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국가상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물어본 결과는 냉정한 판단을 보여주었다.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국가 정치적 의사결정이 민주적인 국가 범죄와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란 항목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치, 경제 분야의 부패, 빈부격차,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배려 다양성이 인정되는 국가라는 항목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 의견이 50%로 동일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정치적 의사결정과 범죄나 전쟁으로부터의 안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배려 문화적 풍요로움 등의 평가가 크게 개선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정치, 경제 분야의 부패 빈부격차 일자리 문제 등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이 국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자부심을 고취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정부의 대응이 단순히 경제 회복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국한돼선 안 되는 이유다. 정치 분야의 경쟁력, 빈부격차 해소,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등 여전히 우리에겐 아픈 손가락인 분야까지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그 결과가 바로 진정한 선진국,
세계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란 점을 여론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16일 50명이 새로 파악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신종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965명이 됐다. 사망자는 16명 늘어난 742명이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수도 도쿄도가 5,036명으로 가장 많고 오사카부가 1,768명으로 뒤를 이었다.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 건수는 검사 결과 판명일 기준 13일 하루 동안 8,190건이 실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전국 47개 도도부 현 39개 현의 코로나19 긴급사태를 14일 해제했다. 도쿄도, 오사카부, 홋카이도 등 8개 도도부현의 긴급사태 선언은 유지되고 있다. 한국서 WHO 사무총장 나올수도 G7 힘으로 막아야 경계. 일본 산케이 신문이 18일 자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일본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차기 WHO 사무총장 후보자 출마를 경계했다. 산케이는 이날 WHO 정상화, 일본에서 사무총장 탄생을 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미숙과 중국 평양 논란 등을 거론하며 사령탑의 신용이 없으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길지가 확실치 않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만 해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 보건장관 출신의 테드로스 총장은 지난 2017년 WHO 사무총장 선거 당시 중국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산케이는 주요 7개국은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워 WHO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일본에서 사무총장을 내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일본은 국민전원보험제도와 의약품 개발 등 보건, 의료 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수준에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료 지원 경험도 풍부한 데다 자금력도 있다며 최대 자금 공여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양호하고 인류 전체의 건강에 공헌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산케이는 국내의 코로나19 대책은 도상에 있지만 가사이 다케시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을 필두로 인재가 갖춰져 있다며 WHO는 32년 전 일본인이 처음 국제기구 수장을 맡았던 조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세계적 평가를 받았다며 차기 후보자를 낼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일본이 WHO 수장을 노린다면 선거 전 준비가 너무 이른 게 아니다. 서둘러 관저에 사령부를 두고 정부가 한 덩어리가 돼 G7 등을 상대로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와의 싸움은 장기간 가능성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류를 습격할지도 모른다며 WHO의 정상화는 필수 과제이다고 강조했다.